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독립전쟁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청살리 전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20년 10월 만주 청살리 골짜기에서 조선의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대승. 바로 그 치열했던 순간으로 함께 가보시죠. 1. 전투의 배경. 청살리 전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왜 이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1운동 이후 독립군 결집. 1919년 전국적으로 펼쳐진 3.1운동은 비록 무참히 진압되었지만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도 수많은 청년들이 무장을 들고 만주와 연해주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대한독립군홍범도 장군, 북로군정서군 김좌진 장군, 서로군정서군, 국민회군 등 다양한 독립군 부대가 조직되었습니다. 봉오동 전투의 승리. 1920년 6월 홍범도 장군이 이끈 대한독립군은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소식은 독립군의 사기를 크게 끌어올렸고 일본군에게는 치욕적인 패배로 남았습니다. 일본군은 독립군을 반드시 소탕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대규모 토벌 작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일본군의 대토벌 작전. 같은 해 10월 일본군은 5,000명 규모의 정규군을 파견했습니다. 최신 무기와 포병까지 갖춘 강력한 부대였죠. 그 목표는 단 하나, 만주 지역 독립군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독립군의 결집. 하지만 독립군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과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여러 부대가 연합해 일본군을 청살리 골짜기로 유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불리한 병력 차이를 지형 활용과 기습 전술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이었죠. 이렇게 해서 1920년 10월 일본군의 대토벌 작전과 독립군의 맞대응 속에서 청살리 전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무장 독립투쟁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그리고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군을 비롯해 여러 독립군 부대가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일본군은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 5,000명 규모의 정규군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독립군은 오히려 이들을 유인해 결정적 반격을 준비합니다. 2. 전투의 전개. 이제 청살리 전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치열했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투의 시작. 배군평 전투. 1920년 10월 21일 일본군 선봉대가 청살리 배군평으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은 매복 진지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죠. 격렬한 교전 끝에 일본군은 큰 피해를 입었고 독립군은 사기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 승리를 시작으로 청살리 전투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격전 완루구 천수평. 배군평에서 물러난 일본군은 병력을 재정비해 다시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독립군은 지형을 활용해 산악게릴라 전술로 대응했습니다. 완루구 전투 일본군 보급부대를 기습, 식량과 무기를 노획. 천수평 전투 좁은 계곡길에 매복하여 일본군을 양쪽에서 협공. 이 연속적인 승리로 일본군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투의 절정. 어랑촌과 고동화. 10월 23일과 24일 전투는 어랑촌과 고동화 일대에서 절정을 맞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일본군 주력을 맞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독립군은 일본군의 화력 우세를 정면으로 상대하지 않고 기습과 매복, 빠른 이동을 반복하며 일본군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일본군은 피해가 누적되며
더 이상 청살리 계곡 안으로 깊숙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일본군의 퇴각. 10월 26일 며칠간 이어진 격전 끝에 일본군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결국 퇴각합니다. 정규군 5,000명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주 독립군 3,000명에게 예상치 못한 참패를 당한 것이죠.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청살리 일대에서 격렬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독립군의 병력은 약 3,000명, 일본군은 최신 무기와 포병을 갖춘 정예부대 5,000명, 백운평 전투에서 김좌진 장군의 부대가 일본군 선두를 기습 공격해 크게 무찔렀습니다. 이어 완루구, 천수평, 어랑촌, 고동화 등지에서 매복과 기습을 반복하며 일본군을 연이어 격파했습니다. 특히 독립군은 지형을 잘 활용해 산악 유격전을 펼쳤고 일본군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으며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청살리 전투는 단순한 한 번의 충돌이 아니라 백운평 완루구 천수평 어랑촌 고동화로 이어지는 연속 전투였습니다. 지형을 활용한 독립군의 유격전술, 그리고 장군들의 용맹한 지휘가 어우러져 일본군을 상대로 당당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3. 전투의 결과와 의의. 전투의 결과. 6일간 이어진 치열한 전투 끝에 일본군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결국 퇴각했습니다. 일본군 수천 명의 사상자 발생. 독립군 약 3,000명의 병력으로 싸웠지만 피해는 비교적 적었음. 특히 일본군은 정규군과 포병까지 동원했음에도 독립군의 유격 전술과 기습 공격에 번번이 당했습니다. 결국 일본군은 청살리 계곡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채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일본군의 보복. 청살리 전투 패배 후 일본군은 만주 지역 한인 마을에 보복을 가했습니다. 이른바 간도참변입니다. 수많은 조선인 민간인들이 학살당하고 마을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 참혹한 사건은 일본군의 잔혹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독립군의 싸움이 얼마나 일본에게 큰 타격을 주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독립군의 영향. 청살리 전투 승리는 독립군의 사기를 크게 높였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일본 정규군도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은 이후 독립군의 활동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에까지 알려져 조선인의 항일 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사적 의의. 청살리 전투는 봉오동 전투와 함께 독립군의 양대 승리로 꼽힙니다. 일본군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독립군의 존재감을 만주와 국제사회에 각인시켰으며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청살리 전투에서 일본군은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독립군은 병력은 적었지만 사기와 기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승리로 청살리 전투는 봉오동 전투와 함께 우리 독립군의 양대 대승으로 기록됩니다. 무장 독립투쟁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세계에 보여주었고 독립군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청살리 전투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희망을 불어넣은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이 위대한 승리는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밑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4. 마무리. 청살리 전투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민족의 독립의지와 단결의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바로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청살리 전투는 단순히 전장에서의 승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독립군이 강력한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연이어 승리를 거두며 보여준 것은 바로 민족의 단결된 힘이었습니다.
이 승리는 당시 조선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고, 세계의 조선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물론 일본군의 보복으로 간도 참변이라는 비극이 뒤따랐지만, 그럼에도 청살리 전투는 우리 독립전쟁사에 빛나는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때 목숨을 걸고 싸운 선열들의 희생 덕분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살리 전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독립전쟁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